안녕하세요. 쭈하나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조정 없이 일단은 우리들의 코인 시장이 이때까지는 지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 고점을 찍는다라는 관점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 상승, 전주 대비는 6.6% 상승을 한 채 10만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는 15%, 도지코인은 20%의 급등 흐름을 보인 채 12월 초에 보였던 하락분을 그대로 만회를 좀 해주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활기를 되찾으면서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기준 ETF가 9억 달러 넘게 유입이 되면서 지난 11월 21일 이후 최대 자금 유입량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는 역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오는 3월이면 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고점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3월에 고점을 찍는 것은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고점 이후에 오히려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좀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일단 한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죠.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가 최근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매월 6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따라오는 3월까지 총 1,800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260조 원의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양적 기축은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부양을 위해서 매입했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보유 만기 시 상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정책인데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나 자산 가격에는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로 인해서 우리 코인 시장이 3월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입니까? 계속해서 이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공급 쇼크 덕분에 오히려 가격 상승의 강한 촉매제가 나타날 수 있는 자산이죠.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더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약 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업체들의 채굴량은 한 13,000개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3배에 가까운 규모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공급의 수요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장 기업들, 이 채굴 기업들 안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지난 한 달 동안 채굴했던 것은 마라톤 디지털이었습니다. 거의 10,000개 가까이 채굴한 게 확인이 됐는데, 일단 채굴하는 기업들의 채굴량이 줄어들었기보다는 이제 반감기를 겪으면서 일부 줄어든 모습이 나오지만, 공급의 이슈보다도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 ETF와 같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강한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공급 쇼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덕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달러까지도 올해 갈 수 있다라는 한 연구원의 전망치도 같이 나왔고요. 공급 쇼크가 비트코인 가격에게는 가장 긍정적인 또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채굴자들의 채굴량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하루 사이에 20억 달러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또 기준으로 10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하루 만에 20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이는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 방향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펀딩 비율은 중립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 것일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97,000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항선은 105,000달러입니다.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만큼 102,000에서 밀리면서 지금 10만 달러 부근까지 다시 갔지만 105,000 미국 뉴욕 시장 개장과 함께 움직여줄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피터 브렌튼 같은 경우는 리플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리플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 주봉 차트상 하프 마스트 플래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상대로라면 리플의 시총이 5천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대비해서도 추가적인 시가총액의 급증과 함께 개별 가격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기준에서 시총 한 적어도 4배 정도 더 추가 상승이 필요한 만큼 현재 가격보다도 리플의 가격이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 전망도 있습니다. 크립토토니 전문가가 3,200달러를 이더리움이 잘 지지를 해준다면 지금 3,6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긍정적으로 이더의 가격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해당 전문가가 그어놓은 차트상 이더리움의 다음 목표가로는 최고치로는 6,000달러 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해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죠. 시장 전문가들은 약간 이 일반 소매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면에 집중을 하면서 도지코인이 가격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가중 감정 지수가 여전히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도지코인의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도지코인이 한 주 동안 20% 이상의 오름폭을 보였지만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뭐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의 1달러 이상의 가격을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만큼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 심리 지표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앱토스 같은 경우는 25년 첫 번째 주에 이 토탈 밸류 럭드죠. 최종 예치되어 있는 물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첫 주를 화려하게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가치 금액이나 활성 사용자 그리고 거래 건수가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앱토스의 주요 성과들이 작년부터 다른 프로젝트들 대비해서도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앱토스 안에서 활성되고 있는 프로젝트 수도 굉장히 많고요.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이 덱스 거래소 안에서의 활동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앱토스 네트워크의 추가 성장으로 인해서 앱토스의 개별 가격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이 바네크의 크립토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앱토스처럼 옴체인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긍정적인 코인들을 추천하는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하이퍼 리퀴드 그리고 멘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덱스의 거래량을 봤을 때 이 하이퍼 리퀴드가 엄청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4분기 들어서는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인 채 덱스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는데요. 이 하이퍼 리퀴드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된 탈중앙화 연구 선물 거래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당 10만 건 이상의 주문 처리 능력, 또 저렴한 수수료를 납대어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퍼 리퀴드는 중앙화 거래소의 속도,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결합한 혁신적인 온라인 금융 생태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도 말 그대로 시장의 선두주자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
하이퍼 리퀴드 토큰 자체도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최근에도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격 보시면 3달러에서 25달러까지 꾸준히 큰 조정 없이 우상향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리퀴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은 채 출시 2달 만에 무려 700%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언급된 코인은 또 멘틀도 있습니다. 멘틀도 지금 보시면 이 남색 선으로 쭉 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안에서 이 TVL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부각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시장의 강자로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멘틀 같은 경우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최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온체인 활동의 급증량과 또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개당 가격 또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캐나다의 상황도 상당히 시끌벅적합니다. 총리가 사임을 한 가운데 또 다른 유력 후보자로 꼽히고 있는 야당의 이 피에르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가 디지털 자산 우호자로 알려져서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물러났죠. 그러면서 좀 엄청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이 피에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그리고 친가상자산 발언을 그동안 많이 쏟아냈던 인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미국처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과거 2022년에 이미 발표를 해서 큰 화제를 모은 바도 있는데요. 미국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캐나다까지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중점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조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죠. 주요국들의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또 체코 쪽에서도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 외환 보유고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국들이 비트코인을 여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매수하자 혹은 육성시키자 이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호재성으로 반영을 하면서 가격은 10만 달러 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또 당분간은 연준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일단 실업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 좀 연준이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주요 매크로 지표들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코인 시장 안에서의 숨은 종목들을 잘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코인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